주간 야구 다음 주 이제 주중 시리즈 프리뷰를 해보는 2부 시간입니다. 먼저 미치겠네. 다음 주 경기 대전부터 살펴보시죠. 미치겠어 아주. 자, LG와 삼성 지금 두 분 다 LG가 우세할 것이다, 위닝 시리즈를 가져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 롯데와 SSG는 갈렸습니다. NC와 하나 역시 한 팀씩 짚어주셨는데, 키움 두산은 키움 모두 다 짚어주셨고, 기아 KT는 KT가 더 우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KT 기아를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주중 시리즈 광주에서 KT와 기아가 만났습니다. 이제 두 분이 또 직접 현장에서 중계를 할 예정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KT는 데스파인의 엄상백, 구영표 순으로 선발 예고가 돼 있고, 기아는 양현종, 한승혁, 판원희 선수입니다. 사실 두 팀이 좀 분위기가 달라요. 주말 시리즈에서 KT가 싹쓸이 승리를 했고, 반면에 기아는 지금 긴 연패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공동 4위였다가 이제 KT는 단독 4위가 됐고, 기아는 5위로 이제 처지게 됐는데, 화요일 1차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두 선발 투수가 막강하잖아요. 데스파인의 양현종 선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준혁 교수한테 물어보세요. 네?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또 제가 말 다 하고 또 자기 할 말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일단 뭐 KT가 여러모로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전력도 그렇고 좀 우세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사실 첫 경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데스파이네와 양현종. 사실 이 선발만 놓고 보면 양현종 선수도 최근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네. 박빙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데스파이네도 올해 보니까 기아 상대로는 괜찮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좀 팽팽한 투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팽팽하겠죠. 데스파이네랑 양현종 선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냐?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예상, 정말 그냥 예상일 뿐이니까. 네, 예상. 저는 첫 게임은 그래도 양현종 선수가 잡아주지 않을까. 네, 첫 게임은 양현종 선수가 던지는 기아의 아주 미세한 우세를 점쳐보지만, 사실 지금 기아가 연패도 연패고 지금 5경기가 다 한 점차 패배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선수들이 그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분명히 조금 여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을 잘 쉬고 조금 뭔가 좀 분위기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양현종 선수의 손을 선발 들었습니다. 싸움에서 아무래도 양현종. 예. 그럼 난 KT 편 들어야지. 데스파인에 이긴다고 해야지. 그래야 싸움이 되지. 나도 그러면 양현종이가 이긴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도 되죠. 난 당연히 솔직히 이야기한다니까. 데스파이네가 최근에 좋지는 않는데, 지금 기아는 소크라테스 선수가 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좀 분위기가 좀 약간 다운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현종 선수가 안정감은 있기는 한데, 그 상승, 야구는 흐름의 경기니까 상승 모드로 본다고 한다면 KT가 훨씬 더 지금 낫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데스파이네 선수가 최근에 봐서 좋지가 않아요. 네. 투구를 하는 데서 자기께 자기가 넘는 투구를 많이 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뭔가 좀 강력하게 볼이 150km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감독이 이야기한 대로 좀 빠른 볼을 앞세우다가 변화구를 이렇게 간간히 섞어서 이렇게 투구를 해야 되는데, 뭐 요리 꼬고 저리 꼬고 하다가 자기가 넘어가는 투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데스파이네 선수가. 그것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분위기로 보나 지금 전력상으로 보나 모든 면이 KT가 우세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맞아. 강백호 선수 빠져도 지금 타선이 너무 무서우니까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타선이라는 것은 상대 투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양현종 선수가 안정감이 있다고 해도 KT 쪽이 훨씬 더 좋은 분위기, 좋은 타격을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네. 아니, 그래도 좀 고무적인 게, 양현종 선수가 박병호 선수한테 피안타가 없었어요. 네. 박병호 선수 근데 요새 보면 다칠 것 같은데. 네. 맞아. 걸리면 넘어가는 맞아, 거예요. 맞아. 상대 전적과 관련 없이 투수랑 사실 상관없이. 요새는 박병호 선수가 몸이 지금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기아 측에서 보면 박병호 선수가 양현종 선수에게 계속해서 안타를 못 치기를 바라겠죠. 홈런도 못 치기를 네. 바라겠지. 그런데 이제 또 그것도 뭐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화요일 시리즈에서 양현종 선수가 과연 박병호 선수에게 상승세에 있는 박병호 선수에게 홈런을 안 맞을 것이냐. 우리가 그것도 한번 더 네. 유심히 지켜볼 수 있는, 또 재미삼아 볼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맞아요. 상대 그
기록과도 상관없이 박병호 선수 이 페이스 어떻게 보면 50홈런 페이스잖아요. 지금 기록이 이 기록을 이어갈 수 있느냐 또 양현종 선수 상대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는 볼은 빠르지 않지만 일명 하이브리드 피칭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속에서는 휘발유로 저속에서는 전기로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해서 하이브리드라고 하잖아요. 양현종 선수는 투구하는 모습을 보면 계속 강강으로 하지 않잖아요. 네, 강력조죠. 하이타선이 나오면 맞춰 잡는 틱을 하다가 또 스크램블에서 주자가 나가면서 강하게 몰고 피칭을 하고 뭐 이런 그런 거에 박병호 선수가 조금 지금 상승세를 가지고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네, 일단 어쨌든 1차전 예상은 데스파인의 양현종 이제 투수 한 명씩 짚어주셨고 2차전 조금 어려워요. 엄상백 한승혁 선수인데 엄상백 선수는 사실 이 배재성 선수의 대체 선발로 이제 나오고 한승혁 선수가 사실 이번 시즌도 초반에 참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투수는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투구를 하지 않으면 상대 타자는 되게 까다로운 투수들이에요. 그냥 볼도 빠르고 어쩔 때 보면 볼이 막 타자들이 예상하지 않는 곳으로 막 투구가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두 투수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 결정구를 던질 때 제구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한승혁 선수도 그렇고 엄상백 선수가 어려움 겪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승혁 선수는 최근에 엄상백 선수보다 더 좋지 않아요. 네. 엄상백 선수는 불펜에 갔다가 다시 선발로 들어오는 것인데 오히려 걱정스러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승혁 선수예요. 지난번 경기도 나왔어도 결정구를 던지는데 그 결정구가 딱 커맨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승혁 선수는 볼넷을 내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거를 지금 시즌 초반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지금 6월 달에 와서 네.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승혁 선수는 그것을 극복을 해야 돼요. 엄상백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볼은 빠르지만 결국은 커맨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타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커맨드가 안 되면 가운데 던져줘야 되니까. 네. 이 두 투수가 그런 능력, 본인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투구만 이어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팽팽한 투수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이제 둘 중에 조금 엄상백 선수가 낫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엄상백 선수 낫다고 봐요. 네. 어떤가요, 이제? 저도 낫다고 하지 말고 한승혁 선수 낫다고 그래. 저도 소신껏 얘기하겠습니다. KT가 지금 선발 왕국으로 꼽힐 수 있는 게 사실 뭐 소영준도 있고 뭐 고영표도 있고 하지만 엄상백 선수는 저는 솔직히 선발로 계속 나오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엄상백 선수가 뭐 지금 팀에 다른 좋은 투수가 많아서 불펜으로 갔다가 지금 또 빈자리에 들어오는 거지만 이 선수가 선발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저는 그 이닝을 계속 끌어갈 수 있는 이제 노하우가 어느 정도 생겼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엄상백 선수 올해 중계를 하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에도 5이닝, 6이닝 뭐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 피칭을 해줄 것 같고 이제 한승혁 선수, 저도 한승혁 선수의 그 공 진짜 보는 맛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너무 좀 그 생각이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비우고 그냥 1이닝 전력으로 막는다는 생각으로 좀 임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영표 판원인데요. 사실 고영표 선수가 이렇게 던진다고 했던 최근 경기들이었잖아요. 네. 저도 깜짝 놀라긴 했는데 고영표 선수도 한번 지켜봐야겠고 또 궁금한 게 판원이 선수, 로니 선수의 대체 또 외국인 선수잖아요. 네. 이날 등판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모르지만 사실은 첫 등판이니까 오히려 KT 타자들이 훨씬 더 어렵겠죠. 그렇죠. 한원희 선수를 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고영표 선수는 최근에 지금 초반 실점이 많잖아요. 어느 정도 그 투구 패턴을 좀 읽힌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전에서도 5실점 이후에 다 낮게만 투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빠른 볼을 높게 투구를 해서 타자들을 좀 이렇게 궤적을 바라보는 것을 혼선을 오게끔 만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피치 타입을 좀 바꾼다고 한다면 고영표 선수는 제구력이 좋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판원희 선수는 지금 투구수도 많이 가져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뭐 그렇죠. 50개, 60개 많으면 아니면 뭐 4, 50개 정도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뭐 이 선발진도 고영표 선수가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네, 일단 판원희 선수는 첫 등판이어서 좀 이닝도 짧게 가져갈 것 같기 때문에 고영표 선수의 또 손을 들어주셨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딴 것보다도 이제 새로 온 투수의 첫 등판을 중계하는 또 부담감이 있거든요, 캐스터로서.
많이 했는데 뭐 여태까지. 판혼이라는 이름이 좀 입에 안 붙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아직 안 했어요. 이 선수가 원래 한인이 같지 않아요? 약간 빵 이름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원래 발음상 사실 퍼노니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하면은 점수를 퍼줄 것 같아서 파로 바꿨다는 진짜? 예, 기아 홍보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3차전은 지금 퍼노니로 할까 하다가 장인식 선수까지 지금 렌트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만약에 그렇게 40개, 50개, 많으면 60개 그 안쪽일 텐데 내려가고 난 이후에 과연 그러면 누가 뒤에 이어서 그렇죠. 등판을 할 것이냐. 윤중현 선수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기아가 지금 풀어야 될 숙제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원정 나와서 지금 9연전에 지금 2승 7패했단 말이에요. 네. 그 지금 7연패하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면 첫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돼. 아니 저기 KT에게 무조건 이닝 시즌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이 선수를 주목해봐야 되는 게 소크라테스 선수가 없기 때문에 나성범 선수가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물론 이런 기대할 타자. 아니 있어도 잘해야 되지만 이제 그 책임 그 어떤 비중이 나정호 선수에게 훨씬 많이 쏠리게 된 거죠. 그렇죠. 최영우 선수가 아무래도 좀 정상 그 전성기 때의 어떤 타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성범 선수와 황대인 선수가 이제 떠안아야 되는 부담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예측을 해봤습니다. 다음 한 주도 재미있는 경기들이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주간 야구 안녕! 안녕.